네, 공개 영상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24일 이후로, 0시 이후로 마스크가 의무화된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다들 이번에 돌아가는 코로나 관련해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몸 잘 챙기시고요. 마스크 꼭 의무화가 됐으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뭐 돌아다니시는 거 뭐 꼭 유의하시고 손소독제 잘 뿌리시고 그렇게 다니시고 꼭 건강 유의하시길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공개 영상 오늘 좀 짧게 좀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뭐 그 의견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찍어드렸던 진짜 마지막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신풍제약 관련해서 뭐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의견 변함 없어요. 음, 이미 형아들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저번 주에 교육방에서 했던, 일주일 내내 했던 얘기들은 제약바이오장은 계속 돌아갈 거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코로나가 좀 심해질 거라고 저는 일단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확진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걸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보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주식쟁이들은 다음 주장에서 코로나가 이제 통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남은 것들이 이제 좀 더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계속 어떤 얘기를 했는지 포인트를 계속 드렸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하루의 등락폭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휘둘러 다니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는 글쎄요 뭘 알아야 이 등락폭에도 사실 멘탈이 버텨서 가는 거라 원래 모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를 줘도 막 흔들리고 당연히 그런 거니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항상 뭐 공부를 먼저 하세요라고 일단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다음 주장에서 아마 또 제약바이오장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 얘기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지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다시 돌아가면서 지수가 빠지면서 아마 다시 조정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요. 이제 지수가 언제까지 빠지느냐가 일단은 이제 그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뭐 오픈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가 2200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얘기를 이미 드렸는데 2200 정도에서 빠질 거냐, 거기까지 빠질 거냐, 아니면 좀 더 빠질 거냐, 아니면은 지금 2300선에서 버텨주고서 다시 여기에서 뭔가 좀 반등으로 맞을 거냐, 이제 그 포인트가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고 가는 지금 상황이라 반대로 지금은 초보자들은 정말 현금 보유 많이 하셔야 된다고 좀 얘기를 다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책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뭐, 폭락장일 때 주식을 사라, 뭐, 고점일 때, 현금 보유를 해라. 이런 아주 그냥 명언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주식장에서 어느 정도 있으면 다 아는 명언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면, 결국 사람의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감정 때문에. 왠지 더 갈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고, 무섭고, 불안하고, 아니면 내 주식은 뭔가 더 치고 갈 것 같고, 이런 감정들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근데 정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는 주식장은 감정적으로 하는 장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저는 반대로 초보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지 아는 거지만 반대로 이렇게 드려요. 하락하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주식을 먼저 따라붙지 말고요. 지지라인이 나오면 그때 따라붙어도 늦지 않으니까 현금 보유 가장 많이 들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항상 드리고 고점일수록 현금을 많이 보유하세요라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반대로 주식장에서는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상승장에 내가 따라붙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장에 반등이 왔을 때도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뭐 장기 투자할 거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의식적으로 장기 투자할 거 아니면 조금
반대로 뭔가 타이밍을 노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개미 투자자로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지수는 순응하는 대로 2,200원 주던지 2,000원 주던지 일단 현금 보유하시면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 방산주 얘기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얘기하면서 방산주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카페에도 좀 썼는데, 뭐 정확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요런 판단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뭐 교육방분들은 뭐 계속 저랑 방산주를 계속 했을 거고 제가 오픈방 저한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년 초부터 방산주를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뭔가 나올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는 아마 1월 달부터였을 겁니다. 그죠? 1월 달부터 하락할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고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제 대충 찍어놨는데 교육방분들이 이걸 한 세네 번씩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다 같이 뭐 카페에 올려보기도 하고 수익률 올려보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교육방분들은 이번에 또 빅텍을 잡고 수익 처리를 하고 또다시 재매수하자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엔 이제 멘탈, 경험, 이런 것들로 가져가는 거의 차이니까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개미 투자자잖아요, 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카페에도 조금 비슷하게 써놨지만 이번에 방산주에서는 제가 빅텍하고 스페코를 일단 보장을 했을 거고 교육방 분들은 그죠? 그리고 둘 중에 한 종목은 무조건 잡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차트상 이거는 제가 얘기를 못 해드려요. 차트상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무조건 한번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분명 가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죠? 스페코는 제가 10,000원은 일단 이번에 한번 쳐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7월 여름 때부터요. 그죠? 근데 10,000원 더 이상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이제 빅텍 스페코, 환일단주, 휴니드, 포메탈, 퍼스텍 이런 녀석들이 방산주를 일단 저번에 한번 쳤었어요. 6월 달에. 그죠? 4월 달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6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빅텍 스페코 기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지수 빠지고 나서 4월 달에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주가를 계속 올리다가 6월 달에 김여정 삐라, 찌라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 이후로 차트상에 분명 형아들이 뭔가 다른 걸 해놨어요. 그런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더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흐름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이제 계속 코로나 종목들이 돌아갔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작전주들이 계속 돌아갔을 거고요. 순환으로 계속 테마들이 바뀌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 전에 막 우선주도 돌아갔을 거고, 거기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돌아갔을 거고, 디지털 뉴딜 정책해가지고 정책주 관련주들도 돌아갔을 거고, 근데 이게 조금 의심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이후로 6월에 갑자기 김정은 관련해서 김여정을 제재하는 기사가 나왔을 거고요.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후로의 행보를 조금 봤어요. 차트는 살아있고, 그 이후의 행보들이 어떤 행보들이 나왔냐면, 이제 그 오픈방에도 카페에도 제가 적어 드렸는데, 갑자기 핵 관련 인사들을 승진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 전에 기사가 김여정 제재를 하면서 나오면서 핵 억제력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왔을 겁니다. 뉴스들이요. 그죠? 핵 억제력.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분명 제가 예전에 뭐 오픈방이나 이런 쪽에 설명했을 때는 홍콩파법 기준으로 제가 이제 중국이 북한을 좀 건드릴 거다. 그래서 그 북에 관련된 이제 뭐 핵이나 핵카드나 아니면 다른 카드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으로 붙는 G7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를 이제 뭔가 압박을 하면서 미국으로 압박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방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치 정책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 설명을 드렸을 거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생각했던 건 핵이었는데 핵카드를 다시 꺼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날래 이제 쏠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삐라가 왔었고요. 찌라시 관련해서 왔었고 김정은 체제에서 그리고 그게 김정은이 이제 제재를 하면서 핵 억제력을 다시 얘기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1900, 예전에 기사들을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지금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이제 진주 먹거리 전략이라든지, 항만을 세운다든지, 각 동남아시아에 관련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그래서 항만을 세우면서,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를 먹겠다라고 이런 취지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걸 대응해서 만드는 미국의 이제 다이아몬드 전략 같은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는 빼놓지 호주 인도를 왜 붙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그 제2의 중국으로 지금 인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관련해서 이제 카슈미르 지역 같은 데에서 지금 영토 분쟁 같은 거를 영국이랑 같이 이제 중국이랑 같이 뭔가 지금 대립 구도를 같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 따지고 보면 예전에 아편 전쟁을 좀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일단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이제 맞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홍콩을 건드리면서 홍콩 보안법을 건드리면서 이제 그런 카드들을 내세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핵 억제력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핵 그 다음의 기사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 핵 인사들을 승진시킨다라는 거. 그게 조금 저한테는 의문이었어요. 왜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지?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번에 차트가 살아있는 거 보고 스페코 가면서, 스페코가 이번에 방산주로 간 게 아니거든요. 포트홀로 갔습니다. 장마 때문에. 근데 차트가 살아있다라는 거,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뭔가 있구나, 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빅텍 휴니드, 스페코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빅텍 휴니드 정도로 제가 보자고 얘기했을 거고, 지금의 방산주도 똑같이 다시 보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빅텍, 휴니드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빅텍, 휴니드, 스페코는 지금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겁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텍, 휴니드, 퍼스텍 정도 이런 종목들을 조금 보고 방산주 지금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재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되는 건 이번 지수를 죽이면서 예를 들어서요. 지수를 죽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줘야 되고 그 이후로 그 하락장에서 이번에 이제 김여정 체제로 돌아가 주면서 위임을 했다고 하죠. 통치권을 조금씩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건강 이상설로 다시 찌라시를 뿌릴 건지 아니면 김여정 체제로 나오면서 다시 예전에 전략으로 내세웠던 중국이 다시 진주 먹거리 전략을 하면서 북을 다시 한번 건드릴 건지 아니면 미국이 그걸 막아줌으로써 다이아몬드 전략 헷갈려요 이게 갑자기 그걸 내세우면서 다른 또 이야기들이 나올 거지. 그리고 이제 11월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끌고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유심히 조금 뉴스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방안이 일찍 온다고 하죠. 왜 일찍 올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애매해졌죠. 계속 그리고 홍콩보안법은 장기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관련으로 방산주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우까지도 한번 다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우는 아직 못 찍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야 될 자리는 좀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산주에서 하나우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방산주들이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짧게 얘기한다라는 거를 조금 길게 얘기해버렸네요.
어, 주변, 아직 정리가 좀 저도 덜 돼가지고, 근데 요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빅테크 유니들을 저번에 얘기했고, 이 생각 이후에 이번에 김여정 나온 거 보고 나서, 아, 뭔가 있구나. 그러면 이들의 행보를 조금 더 추적해봐야 되겠구나. 조금 뭔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차트상이나 뭐 어디까지 뭐 갖고 형아들이 어디서 매집을 했고 뭐 재료를 앞으로 뭘 내세울 거면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거는 사실 교육방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지금 공개 영상 요 정도까지만 찍어드려도 많은 도움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하튼 오늘 여기까지 방산주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저번에 다 얘기해 드렸던 거고 그 의견이 뭐 저 똑같으니까 사실 더 찍어도 같은 얘기 좀 반복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모든 상황들이 조금 빨리 진전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아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 하시는 분도 좀 힘내시고요. 좀 이 기회가 뭐 제가 어떻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뭐 제가 뭐라고 그죠? 그냥 힘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다 같이 좀 힘내시고 수고하셨고 힘내시고 좀 더 버티시길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